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고등수학 하센 대표 유형 함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유형 13번부터 25번까지 해서 기본 함수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 13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랑 h를 합성을 하면 fx가 나온답니다. 자, 이랬을 때 hx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요 합성할 때 어떻게 해요? x랑 가까운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g 하죠. 그러니까 얘는 g, hx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gx의 x자리 대신에 hx가 들어왔죠? 그럼 요 x자리 대신에도 hx가 들어가면 돼요. 이 hx-3이다.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fx랑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hx-3이 fx 누굽니까? 2x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hx는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 양변을 2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네요. hx는 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집합 A는 1, 2, 3, 4인데요. A에서 A로의 함수랍니다. 정의역이 1, 2, 3, 4, 공역도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x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x가 1일 때는 4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한다기보다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냐? f1은 얼마? 4 되어 있죠. 그 다음 f2는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x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1. 그럼 f3은 또 1을 빼니까 2, f4는 3.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자, f1의 x는 fx랑 같고, fn 플러스 1의 x는, 얘는 어떻게 한 거래요? 얘를 합성을 하는데,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f2의 x는 뭐예요? fx. 두 번 합성한 거. 그죠? 그럼 f3의 x는 뭐야? 얘를 세 번 합성한 거. 원래라면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얘는 세 번 합성한 거랑 같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F50의 2는 뭐예요? 이거 F2를 50번 합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F50은요, 다 하기는 어렵잖아. 이건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F1의 2는요, 어떻게 돼요? 1이 얘랑 같아요. 그럼 F2의 2는 어떻게 돼요? 얘는 F2. 이렇게 되죠. 자, FFE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1이니까 F1과 같고요. 얘는 4입니다. 그럼 F3의 2 해봅시다. 그럼 얘는 F2의 2 이렇게 되죠? 아까 이게 얼마였어요? 4였어요. 이거 4 집어넣으면 F4와 같으니까 F4 얼마? 3이네요. 그럼 F4의 2 해봅시다. 그럼 얘는 F3의 2 되고요. F3의 2가 아까 3이었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얼마? 2가 되네요. 4, 2, 1, 4, 2, 3, 2. 왜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해. 자, 1, 4, 3,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게요? 요 2가 다시 나왔으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나오겠어요? 1, 4, 3, 2, 1, 4, 3, 2. 얘가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4개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번째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4개가 몇 번씩 반복되느냐? 50 나누기 4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12하고 나머지가 2니까 이 말은 뭐예요? 1, 4, 3, 2 이렇게 한 세트 1, 4, 3, 2 이렇게 또 두 세트 해서 이게 몇 세트? 12개 묶음이 나오고 낱개로 2개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 낱개가 1,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 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반복되는 규칙을 잘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유형 15번은 보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있네요.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fx, y는 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fb를 합성을 하네요. 세 번을 합성을 할 때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이거 우리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얘네들의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y는 x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요. 자, 요 위에 있는 애들의 값은 요 b면 x 값이 b네요. y 값 얼마예요? b예요. 그래서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C니까 여기가 또 C, 또 여기가 D, 그 다음 여기가 E 이렇게 되겠다.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거꾸로 적는 걸 좀 많이 해서 습관이 들었네. 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FB. 자, 먼저 FB부터 구해볼까요? FB 어디 있어요? B일 때 함수값이면, 자, 여기서, 자, 여기 B일 때 함수값 여기 올리니까 누구예요? C네요. 얘가 C예요, C. 그럼 얘는 F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다시 FC를 구해야 됩니다. C일 때 여기 있네. 요 함수값 얼마예요? D네요. 그럼 얘가 D니까 얘는 결국 FD랑 같다. 자, 그럼 FD 또 구해볼까요? FD, D일 때의 Y값 쭉 올려서 이 점이죠. 뭡니까? 2네요.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2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가 있을 때는요. y는 x 위에 점들은 전부 xy 값이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y 값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f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0하고 1 사이일 때는 x라고 되어있죠. 자, 그랬을 때 다음 함수 fx 자, 두 개 합성했을 때 그래프 개형을 구하라. 이거 애들 좀 어려워해요. 자, 이걸 왜 어려워하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얘는 어떻게 됐냐면 f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요 x 자리 대신에 fx가 왔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느냐? 얘는 x 대신에 이제 fx를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fx의 제곱이다. 근데 얘는 언제?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 사이일 때. 이해되나요? 그 다음은 여기다 x 대신에 또 집어넣으면 fx 그대로인데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x 대신에 fx가 왔으니까 요 뒤에도 전부 다 x 대신에 fx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f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다.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y값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 그래프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인데요?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0에서 1까지는요. y는 x 1,1 지나네요. 얘는 직선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문제는요. 여기에서 지금 합성을 하기 때문에 원래 fx에서 무슨 값이 y값이 여기에서는 x값으로 되는 거야. 이 fx가 y값이잖아. 이 함수의 y값이 바로 여기에서는 fx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어디에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이 부분이죠. 요 부분을 어떻게 제곱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x의 값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서는 fx의 제곱인데 이때 이 fx는 누구라고? 얘예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을 다시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fx가 0하고 1 사이다. fx가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맞아요? 여기서는 x값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고요. 이때의 식은 요거야. x. 그죠? 이거를 다시 fx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차피 그냥 그대로 x.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볼게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x 4제곱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일단은 0하고 1 사이는 너무 쉬워. 뭐예요? 이거랑 똑같아,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야 돼. 얘는 탈락. 그럼 얘밖에 없네.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x 4제곱의 그래프도 그리면 2차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합성할 때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x 대신에 fx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x 대신에도 다 fx. 또 범위 또한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0하고 1 사이. 그러니까 y값이 여기에서는 다시 x값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까지는 여기다 집어넣고 0에서 1 사이까지는 여기다 집어넣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부분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유형 17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플러스 b인데요. f 인버스 4가 2고요.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역함수 구할게요. 아니에요. 역함수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안 구하고 할까요? 자, 이거는요. 역함수 할 때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역함수는 fx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얘네들은 어떤 관계라 그랬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f 인버스 4가 2다. 얘는요. 다른 말로 적으면 f2가 4다.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f-1은 마이너스 5다. 요 두 개를 이 식에 대입해가지고 a, b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f2 구해보자. 2a 플러스 b가 4다. 자, 그럼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네요. 두 식을 빼버릴게요. 그럼 3의 2가 되고요. 9다. a는 3이네요. 자, 그럼 b는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2,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9 더하기 4에서 얼마?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하고 그 관계만 알면 바로 이거 자리 xy 자리 바꿔서 이걸 구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도 구할 수는 있겠죠. 얘를 역함수로 구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y는 ax 플러스 b니까 y-b는 ax고 x는 a분의 y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서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한다 해도 돼요. 근데 그럼 분수 나오고 너무 복잡하죠. 그거보다 여기가 이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지는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야지 하지 마세요. 시간 잡아먹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두 집합 x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3x-2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우리 어떨 때 역함수가 존재하더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역함수 존재 조건은 바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자, 왜 1대1 대응이어야 하냐? 자, 역함수는 x에서 y로 가던 걸 y에서 x로 가게 한단 말이지. 그치? 원래 x에서 y로 갈 때 어떻게 돼야 돼요? x 하나에 y가 하나 선택이 돼야 돼요. 근데 y가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돼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1, 2, 3 있고 만약 1, 2 있으면 요거 다 1 이렇게 해도 얘는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1에서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갈래? 1한테 화살표해야 돼. 2한테 3 누구 해야 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y에도 x가 꼭 하나가 돼야 되는 바로 이게 뭐야? 1대1 대응이죠. 1대1 함수도 아닙니다.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왜 1대1 또 대응이어야 돼? 함수는 아니냐?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면요. 얘가 이런 것도 1대1 함수. 자, 요런 거. 자, 요거 1대1 함수죠. x 하나에 y 하나. y 하나에도 x 하나. 1대1에다가 1대1 함수예요. 근데 1대1 함수는 이렇게 공력이 남는 게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거꾸로 가야 돼. 1에서 1로, 2에서 2로, 4에서 3으로 가는데 3은 어디로 가? 3은 어디 갈 데가 없어. 돌아갈 데가 없어. 그렇죠. 그럼 얘가 함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역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1대1 대응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y는 fx는 3x-2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자, 그럼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절편은 마이너스 2, x절편은 3분의 2니까 한 요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그래프다. 자, 근데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댔어.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 그래프가 너무 멀리 가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이라 했으니까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y값이 여기에 첫 번째 이 최소값이 이 최소값이랑 같아야 되고 여기 최대값이 여기 최대값이랑 같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2인데 얘는 3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y가 남아돌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2일대의 함수값이 바로 a고 6일대의 함수값이 바로 b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3x, 야 기울기가 양수인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감소함수는 어떻게 돼? 2일대 값이 b여야 되고 6일대 값이 a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f2가 a고 f6이 b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f2 해봅시다. f2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 2, 6 빼기 2가 4, a다. 이건 4고요. 그 다음 6 집어넣으면 6, 3, 18 빼기 2네. 이게 b인데 이게 얼마예요? 16이네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두 개 합. a 플러스 b는 20.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이라는 거. 그 다음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된다?
공력이 남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최소값이 바로 제일 처음 거랑 같아야 되고 최대값이 여기랑 같아야 되고.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19번 유형이네요. 1차 함수 fx는 ax-6의 역함수가 얘래요. 자, 우리 역함수가 나와 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함수 뭐 직접 구해보면 되지. 어떻게? 이 식을 y는 ax-6에서 x는 꼴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항하셔야 되겠죠? y 플러스 6은 ax다. 양변을 a로 나누고요. 그러고 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적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a분의 1y 플러스 a분의 6이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이렇게 집어넣으라 했죠. 그래서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6. 이게 바로 역함수인데요. 이게 누구라고요? 2분의 1 플러스 b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가 얼마예요? 2겠네요. 그럼 a에다 2 집어넣으면 b 얼마? 3이 되네요. 두 개 곱 2, 3은 6.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기본 부분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하고 잘 따라가고 있죠? 어렵지 않아서 이 부분은 쏙쏙 지나가고, 유무리 함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쏙쏙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유형 20으로 갑니다.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얘 합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역함수네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서 적어보면 ga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f 인버스에 집어넣었을 때 1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얘 역함수 구하고요. 이거 구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GA의 그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얘를 대문자 A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F 인버스 A가 1이다 라고 하면 아까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된다? F 1이 A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럼 A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3은 3 빼기 2는 1. 아, 그러면 누가? 이 GA를 대문자 A라고 했는데 이 대문자 A가 1이라네? 그럼 GA가 1이에요. 그럼 GA는 또 뭐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A-1이 1이다. 따라서 A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역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구해도 되기는 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GA 먼저 구하면 어떻게 돼? GA는 A-1이고요. F 인버스 X를 먼저 구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서 Y는 3X-2 이항하면 플러스 2 되고 나누기 3 한 거에서 XY 자리 바꾸니까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거든요.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그럼 3분의 1에 A-1 A-1이 아니고 A네요. sorry. 여기 A에다가 여기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야 되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자, A 집어넣으면 3분의 1 A 플러스 3분의 2인데 그게 얼마다? A-1이다. 양변 3을 곱한다. A 플러스 2는 3A 마이너스 3이고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5. 잠깐만. 이상한데? 이게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나 뭐 잘못했을까요? 내가 뭐 잘못했냐? 1이단데 내가 A라고. 큰일 날 뻔했다.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에서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 GA가 A-1이니까 아까 전에 실수를 했네. 이 A-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맞았는데. 그죠? 그럼 3분의 1에 A-1 플러스 3분의 2가 여기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3을 곱하면 A-1 플러스 2는 3이다. A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다.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하려고 보니까요. 역함수 또 구해야 되고 GA 구해가지고 이걸 또 요 역함수에 집어넣어야 되고 하니까 실수 나오잖아. 선생님도 실수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보통 역함수 문제 나오면요. 이렇게 역함수랑 원래 함수 사이에 관계 있죠.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이거 진짜 많이 써먹어요. 이거 진짜 많이 써먹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해놔서 잘 써먹길 바랍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21번입니다.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요. 이거 합성을 많이 해놨네요. 자, 이거 구하라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먼저 여기 안에 인버스 있는 거 요거부터 정리해 줄게요. F 자 뒤에도 F 놔두고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해야 되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 역함수 구하고 자리도 바꾼다.
순서도 바뀐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F 인버스, G 인버스. 여기에 8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어디가 정리가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자기 자신과 역함수 합성하면 어때요? 원래대로 돌아와요.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여기가 1에서 2로 가는 애가 있어. 이게 f야. 그럼 f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럼 f 인버스 2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먼저 해야 되거든. f 인버스 2 하면 거꾸로 가면 얼마? 1이 돼. 그 여기가 1이야. 그럼 f1과 같죠. 그럼 f1 하면 다시 어디로 가? 2로 가네? 2가 돼. 어때요? x가 그대로 나오죠. 요 있던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합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도 돼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남는 게 G 인버스 F의 8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까운 거 먼저 F8 하고 그거를 G 인버스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자, F8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G 인버스에 어이구 얘는 좀 크겠는데요. 마이너스 얼마? 23입니다. 자,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23 어떻게 구하셔야 됩니까? 요거 역함수 구해서 구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값을 예를 들어 A라고 두자.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23이 A다. 그럼 G, A가 마이너스 23이다. 그럼 G 어떻게 돼요? 4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4A는 요 넘어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4. A가 얼마? 마6.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요.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랬을 때 이번엔 어떻게 돼요? 역함수네요. f 인버스와 인버스를 또 합성을 하라네. 그럼 얘는 f 인버스 c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f 인버스 이렇게 돼요. 자, 이걸 구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될까요? fx의 함수값들을 구해주면 좋아요. 여기에서요. 우리 fx랑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가 역함수 관계 y는 x에서 대칭이니까 이 대칭인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되거든요. 둘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일단 안 그렸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F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1부터 A 뭐 FB, FC, FD, FE까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주시면 돼요. 자, FA 볼까요? A일 때 요가 얘는요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구해요. 자, 그럼 FB는 여기죠. 요거는 여기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은 누구랑 같아? 여기에서 A, A 여기랑 같다. 그죠? 그래서 얘는 A. 그럼 C일 때 값은 여기인데 얘는요. 이 Y는 X에서 보시면 B, B란 말이지 여기가. 그럼 얘는 C, 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D도요. 이 점이니까 얘는 누구예요? C예요. 그 다음 E도 마찬가지로 요 점이니까 요거 가면 얘가 누구예요? 여기 D, D. 여기 D네요.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럼 또 뭐 구할 수 있게?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F 인버스 여기에서 F 인버스 A는 B. 그 다음 또 여기서는요. F 인버스 B는 C. F 인버스 C는 D. 그 다음 F 인버스 D는 E. 요까지 구했죠. 요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네. 자, F 인버스 C 아까 여기 얼마라고 F 인버스 C? D래요. 그러면 얘가 D니까 이 식은 F 인버스 D가 되는 거고요. 자, F 인버스 D는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됐어요?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뭐를 이용하라고요? 요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점을 일단 찾아요. 요거 뭐 몇 콤마 몇이죠? b, a죠? 그럼 얘는 a, b가 되게 이렇게 점을 찾고요. 자,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이 점은 c, b네. 그럼 얘는 b, c 요 점이네. 자, 그 다음 d가요. 몇 콤마면 요거 d, 얼마죠? 여기 C예요, C. 그럼 얘는 C, D를 지나야 되니까 요 점. 그 다음 얘 점은요. 2, 얘가 얼만데 얘가 D네요. 2, 2예요. 아니 2, D예요. 그럼 얘는 D, 2 이렇게 되겠죠. D, 2. 그 다음 0, 0 지나면 0, 0 어차피 그거 해봤자 자리 바꿔봤자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게 얘를 그린 거예요. 이해돼요? 얘가 Y는 F 인버스 X.
여기에서 찾아서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너무 작아서 선생님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함수 fx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fx랑 f 인버스 x,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관계라 그랬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y는 x에서 대칭을 시키면 얘가 직선일 거 아니야. 요렇게 돼 있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얘 봐봐. 이게 f 인버스야. f 인버스 x, 얘는 fx. 얘네들의 교점은 바로 뭐예요? y는 xy 교점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거 인버스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버스 안 구하고요. 자,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 얘네 둘의 교점은 결국 누구랑 같다고요? y는 fx랑 y는 x. 얘네 둘의 뭐와 교점하고 어떻다? 같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인버스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시면 된다. 그러면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3이랑 y는 x랑 이거 두 개의 교점 찾으려면 어떻게 돼? y 대신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x는 4분의 1x 마이너스 3 양변 4를 곱해버릴까? 4x는 x 마이너스 10이고요. 넘기면 3x는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4네요. 그럼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입니다. 왜? y는 x랑 교점이니까 xy가 같아요. 자, 두 개 합 구하랬네. 얼마? 마이너스 8. 아이고 쉽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뭐와 같다? 원래 자기 자신과 y는 x의 교점과 같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요거는요,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식의 그래프. 이거 우리 배웠잖아. 그지? 원래라면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그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얘 함수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점들이 뭐다, 몇 콤마 몇이다, 이런 게 나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함수식을 못 구해서 뭐를 이용해라?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y는 절대값 fx. 자, fx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그럼 y는 했으니까 y가 절대값 값이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돼?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그대로 살려두라고 했어요. 요거 이렇게 살려두는 거야. 그 다음에요.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얘가 이게 만약에 요게 만약에 1이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f1이 마이너스 2였어. 그럼 f1이 마이너스 2다. 근데 이 절대값 시키면 얼마? 2가 돼버리니까 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대로 요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대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이고 좀 이상하네. 요거 똑 맞춰가지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y가 양수인 부분, 다음에 y가 음수인 부분은 걔를 어떻게 해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대칭 이동 이용하는 거 요거 잘 한 번씩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 중 함수 y는 3의 절대값 x-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2 플러스 3이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이 아닌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릴 건데요. 얘는 식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 전에 대칭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릴 수 있죠. 대칭을 이용해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얘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로 나뉜다.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애를. x가 1이죠. 그럼 1을 기준으로 첫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아니 양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벗겨진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아니 음수기 때문에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그래프 그려볼게요. 1을 기준으로 아이고야 3이 왜 나오니? 1을 기준으로
자, 1을 집어넣으니까 0이네요.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4, 2,3, 1, 2, 3 이렇게 되니까 이런 직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보다 작은 거 여기입니다. 0일 때 값이 3이네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아주 뾰족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근데 얘랑 누구랑? y는 mx 플러스 2 플러스 3 얘랑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는 애 찾아라 이거네요.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이 아닌 거랬으니까 안 만나는 애 찾으라 이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언제 만나느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다. 자,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m 값에 아이고 이거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지나는 점. 자, 요거 어떻게 구하죠? 뭐뭐 무슨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문제와 아주 유사하죠. 얘 항등식처럼 풀면 돼요. n값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항해보면 어떻게 돼요? mx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y가 0이다. 자, 얘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m에 곱하는 이 값도 0, 더하는 애도 0 이렇게 돼야 돼서 항상 마이너스 2,3을요. 얘가 0이면 마이너스 2죠. 얘가 0이면 3이죠. 마이너스 2,3을 무조건 지나요. m값에 관계없이. 됐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3이면 마이너스 2,3 요 정도 되겠네. 자, 얘를 지나면서 이 직선이랑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만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만나고 요 밑으로 가도 만나겠지. 그럼 언제까지 만나요? 자, 바로 이 1,0 요 점 지날 때까지는 만나는데 이거보다 더 1로 가면 안 만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저 1일 때의 값을 저 1 몇 콤마면 1,0을 지날 때의 m 값을 구하시면 돼요. 대입합시다. 여기에다가 그럼 0은 m에다가 1 집어넣으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3m 플러스 3 m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가 m이 마이너스 1일 때고요. 그 마이너스 1보다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뭘까? 더 가팔라지죠.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절대값이 커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작아도 만나는데? 잠깐만. 작으면 아니네요. 작으면 안 만나겠죠. 이렇게 작으면 얘보다 작으면 요렇게 되면 요 다음 이렇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언젠가 이게 연장을 하면 얘랑 얘가 연장이 되면 결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안 만나느냐? 바로 그림이 조금 너무 더러워졌는데 언제 안 만나느냐면요. 바로 여기 잠깐만요. 요 점을 지날 때 1,0을 지날 때 여기보다 작고 그 다음 언제 얘랑 평행이 될 때까지 요 평행이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 이거 안 만나요. 근데 여기에서 더 꺾여버리면 어떻게 더 꺾여버리면 얘랑 얘가 만나게 돼 있어요. 저 위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일 때 만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자 평행일 때란 얘기는 기울기가 얘가 얼마여야 되죠? 얘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 m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나지 않아요. 마이너스 3이어도 안 만나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일 때는 만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애 찾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마이너스 1 안 되고요. 0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근데 마이너스 3보다는 크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만나도록 하는 상수 m 값이 아니랬으니까 만나지 않는 애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함수 파트 대표 유형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리함수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 또 대표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안녕.